그런 의사는 다들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직업은 또 의사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네. 작가인데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네. 1년 내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한 번 나가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지. 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현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좀 가볍게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AI 특위위원장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수도 15명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일들 나눠주고 계속 체크하고 정부 부처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4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 AI 칩이 있어야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딥시크 쇼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저가 성능의 하드웨어로도 소프트웨어만 훌륭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잡아야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재밖에 없으니까 인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AI를 제대로 하려면 IT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인문학에 투자를 늘려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특히 조선시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한자로 돼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무수한 좋은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또 마라톤 관련 책을 쓰실 정도로 굉장히 마라톤 애호가로 또 잘 알려져 계시잖아요. 예. 또 좀 달리기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마라톤 시작한 게 제 딸 때문입니다. 외동딸이 있는데요. 뛰기를 좋아해서 아침에 이제 뛰러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새벽이라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돌봐줄 겸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제가 100m도 못 뛰고 헐떡거리면서 오히려 쫓아가기가 힘든 걸 보고 딸이 앞에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재작년에는 제가 춘천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고요. 작년에는 JTBC 풀코스 완주하고 이번에 바로 다음 달이죠. 동마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 풀코스 지금 신청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라톤 하시다 보면 사실 시민분들하고 직접 만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분당에 있다 보니까 분당 중앙으로 탄천이 흐르거든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니다. 거기 산책 오신 분들이 저 알아보고 말을 걸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분 동안 민원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대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좀 읽어보고 또 TV 가끔씩 이제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한글을 떼면서부터 책을 손에 놓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전집류를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이 전집류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거절을 못해서 사주시곤 하십니다. 그냥 그 전집류 그 상자를 제 책상으로 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다 읽은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뭐 종류에 가리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 그게 제 삶의 지평을 굉장히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까미의 패스트도 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숙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독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미래의 의사, 그리고 정치 이렇게 연결되는 꼭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만들어진다. 네.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생각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 생각은 아니다. 그런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책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개발할 때의 상황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전에 이제 의사이셨잖아요. 그리고 네. 심장 연구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심장을 연구하시다 갑자기 어떻게 또 백신으로 가시는 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컴퓨터를 배우셨습니까?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배운 이유가 의학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심장이 어떻게 혼자서 박동을 하고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연구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에 있는 신호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아날로그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환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 변환하는 기계가 바로 AV 컨버터. 문제는 이 기계는 구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겁니다. 네. 제 실험을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 배워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쓰는 의학 논문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운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또 컴퓨터였습니다. 네.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요. 네. 의사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대를 안 갔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되면서 가진 정체성이 두 가지거든요. 공익적인 마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는 다들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 해결사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사이에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혔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무료로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옳지 않다. 내 직업은 또 의사다. 그런 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으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공부를 또 하시게 되죠? 예. 네, 그 당시 좀 설명해 주시죠. MBA 공부했습니다. 네. 갑자기 경영에 또 눈이 뜨신, 그러니까 관심이 가게 되신 그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 이유가 이제 안랩 CEO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 경영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바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영역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젊은이들 그리고 또 어려운 벤처기업들 도와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장은 도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는 건 나름대로 잘 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체계화가 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그러면 MBA를 가서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제대로 그 범위도 넓히고 그 체계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0이 넘은 나이에 토플 시험 치고 GMAT 시험 새로 쳤습니다. 네. 예, 근데 다행히 GMAT 시험이 하버드도 갈 정도로 잘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익숙했던 그 워튼스쿨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딴 말입니다만 지금 워튼스쿨 동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제대로 익혀가지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전에 있는 수많은 그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워낙 머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노력형이신가요? 저는 노력형입니다. 네. 사실 저 백신 만들 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의과대학 박사과정 첫 학기 때 1988년에 처음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를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하고 백신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의학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리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잠을 좀 적게 잤던 타입이었습니다. 네. 또 그 가지고 계시던 재산도 네, 절반 기부했습니다. 네, 절반 기부해서 1,500억 정도를 기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신드롬이라는 안철수 신드롬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한국 청년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를 좀 회상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 충실히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교수를 하던 어떤 날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뭐라더라?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네. 작가인데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1년 내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저기 무릎팍 도사라는 데서 자꾸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나가세요. 요즘 많이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냥 한번 나가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지. 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네.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론 김명철 의사였나요? 다른 의사? 네. 그래서 같이 청춘 콘서트라는 거를 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원인이 이유가 뭘까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열광을 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모가 기계공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못 살겠다. 근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그 나이 때는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나름대로 다독였는데 그게 그 학생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저 고민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카이스트 바로 옆에 저기 충남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충남대 학생이 또 저보고 좀 저 상담을 하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뭘 괴로워하는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눈물 닦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거의 하루에 10통씩 나중에는 100통씩 1년에 3,000통씩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한 명씩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청춘 콘서트입니다. 네.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그 수많은 학생들, 그때 제일 처음 찾아갔던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였었는데요. 1,800명 강당인데 3,000명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앉고 모자라가지고 계단에 앉고 모자라가지고 그 강단에 다 앉고 네. 그래서 겨우 채웠었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이렇게 1대 3천이 1대1에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네. 청년들이 그 당시에 지금 청년들과 그 당시의 청년들과 조금 뭐가 눈높이가 달라졌을까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많이 다릅니다. 네. 사회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저는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하키 선수 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정식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국 하키 선수단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과 합치면서 반을 떨고 냈거든요. 이건 불공정이다. 네. 그걸 기성세대들이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아니 남북한이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불공정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불공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같은 어떤 그 제도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자체가 서로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좀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이 불공정 이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세대 통합, 사회 통합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의원님 하면은 굉장히 직업 부자로도 유명한데 경험해보셨던 5가지 직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직업은 뭘까요? 제가 처음에 의사였었고 지금도 의사 면허 갖고 있죠. 지금 병원 기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병원 개업하면 사람이 안 오고 컴퓨터 갖고 올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IT 전문가 V3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안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보안 회사로 지금 판교에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가 대학 교수를 했는데 저는 참 고마운 게 굉장히 다양한 대학 교수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를 3번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단국대 의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사립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과학기술부 산하 대학이니까 교육부 산하와 어떤 점이 틀리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서울대에 갔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국립대가 가진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구나, 다 경험했던 것이 저한테는 참 뜻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5개 중에 정치가 제일 어렵죠. 문제도 제일 많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실 저 의사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백신 저 벤처 기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점을 찍는다고 할까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점을 찍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 전에 지식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건강 상담하러 오면 그거 해주는 정도?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기업인데, 개발자하고 기업가는 다르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연결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까? 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점으로서의 인생만 계속 살까 하다가 요즘 와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던 점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죠. 인생은 connecting the dot이다.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의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기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경영 경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교육 개혁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제대로 된 업적을 쌓고 그 다음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법 활동을 하는데 정말 현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저는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커넥팅 드 다드로서의 삶을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